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교 학점제 무엇일까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고교 학점제 뭔지 궁금하시죠? 학생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요. 본인의 진로나 적성 또는 흥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거죠. 학점은 지금 현재는 192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점이 변하는지 아마 많이 궁금할 거예요.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죠. 출석 일수를 채우고 204단위만 만약에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출석과 함께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출석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기준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기존에는 단위수라고 하죠. 뭐 국어는 5단위였는데 그 단위수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학점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고요. 그 수강하는 시간표는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표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같은 반에서도 과목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다른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학급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소인수, 적은 학생, 소인수 학생 중심의 담임제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교실 중심의 획일적 공간에서 한정된 수업만 받는 거죠. 2학년 4반 교실이다 라고 한다면 그 교실에서 앉아서 선생님들만 바뀌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면 다양한 공간에서 다수의 과목 중에 본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외부 선생님의 외부 교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도 운영한다라는 거죠.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권역 내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를 공동으로 한 과목을 개설하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면서 지금은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성적표에 되어 있는 거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석차 등급제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이 된다. 이런 점이 아마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변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성취평가제가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50개 정도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목 수는 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 원 과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전문교과예요. 특목고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과목조차도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모든 일반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보통 교과로 편제가 되고요. 지금 선택 과목은 아마 일반, 융합, 진로 과목으로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아요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교 학점제 지금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이 학생들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그 교육 과정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2015 교육 과정이 아니고 2022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2022 교육 과정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에 뭐 추진 계획이라든가 2022 교육 과정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에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현행 고교
학교 과목 구조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과목 구조가 차이가 있다라는 건 지금 표에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제가 요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좀 보시면 아마 이해는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과목들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대학처럼 미수 과목이 아마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취평가제는 쉽게 얘기하면 성취율에 따라서 A, B, C, D, E로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I가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I, 미수. 출석이 기준에 미달을 했다거나 평가 시험을 봤는데 현저히 성적이 좀 낮다거나 하면은 I라고 아마 찍힐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이런 게 있죠. 그럼 I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행 구조에서는 어때요? 현행 구조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에서 시험을 망쳤어. 그럼 어떻죠? 그냥 망친 걸로 끝이죠. 근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성취평가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I는 보충 이수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과목을 I를 받았어 라고 한다면 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면서 다시 뭐 A, B, C, D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A, B, C, D, E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내가 미수를 해서 I를 받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A를 받는다거나 B를 받는다거나 현재는 그렇게 계획돼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I를 받아서 J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취도에서 2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로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적표에는 그럼 어떻게 찍힐까요? 고교 내신 성적 산출은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공통 과목이라든가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가는 성취율에 따라서 그냥 A, B, C, D, E 하고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 그 석차 등급이 병기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 3단계로 아마 이제 표기가 되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는 공통 과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성취도 A, B, C, D, E 그다음에 I 하고 석차 등급 이땐 나와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차 등급 1, 2, 3등급 석차 등급이 같이 병행이 되고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만 표기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들 아마 궁금할 거예요. 성취도만 평가되면 이건 나중에 대학 갈 때 성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성취도만 나오면 이거 계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제 성적 산출 예시를 한번 드러놨죠. 정치화법이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성적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단위 써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4단위, 5단위, 뭐 2단위 이렇게 써 있는데 학점수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화법은 4학점짜리네요. 원점수랑 과목 평균도 표시가 돼요. 거기에 중요한 거 성취도 나는 B야.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고 이 정치화법을 이수한 수강 신청을 해서 이수한 학생들은 55명이고 B를 받았는데 이 정치화법을 수강 신청한 55명은 성취도별로 A에는 몇 프로, B에는 몇 프로, C에는 몇 프로 이것까지 같이 병기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성적표의 구조가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추진 계획이고 2025학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고 성적표 구조는 이런 식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도라도 긍정적인 면하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공존하게 되겠죠. 당연히 긍정적인 면은 제가 앞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변경이 돼요 라는 부분에서. 그럼 향후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 정말 미리 세팅이 잘 돼야 돼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과목이 개설이 돼야 되고요. 이동 수업도 많아지고요. 공간적으로 교실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교사 수, 선생님 수도 많아야 되겠죠. 정부에서 추진 계획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교실도 다양화시킬 거고 교사들도 이제 예전처럼 그냥 나는 국어교사야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도 좀 강화시킬 거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도 운영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우선 시행 도입되기 전에 잘 갖춰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 간 또는 학교 간의 교육 격차가 좀 심화될 수도
있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시골 학교 또는 교육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만약에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고등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되게 한정이 될 거고 도시 또는 교육 특구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분명히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개설되는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역량을 갖춘 교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역 간 또는 도시 농촌 간 또는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좀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세 번째가 조금 더 문제일 것 같은데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대학 가면은 학점을 되게 잘 주거나 아니면 교수나 강사들이 되게 재미있는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강 전쟁을 벌이거든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라는 거죠. 대입에 좀 유리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만약에 뭐 난 수학 전공 진로나 이런 건 수학 쪽인데 아무래도 대학에 조금 가기 좋다라고 한다면 뭐 인공지능과 수학 이런 과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 수학 뭐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입에 조금 더 유리한 과목이나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에 학생들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이 좀 우려죠. 그렇다고 뭐 성적으로 자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수강 신청한 순서대로 자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 어떻게 해결할 거고 또는 반대로 학생들이 너무너무 선택을 안 해요. 소인수 과목이라고 얘기하죠. 선택을 너무너무 안 해요. 근데 나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신청한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과목들 개설해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문제들도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성적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 뭐 예전에 뭐 성적 부풀리기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절대평가가 성취평가제가 돼서 절대평가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적 인플레이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것도 좀 과제로 남을 것 같고요. 자, 이것들을 모두 아울릴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 뭘까요? 교육과정 또는 이런 제도는 어쩔 수 없이 대입과 궤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떻죠? 그죠? 대입제도라든가 수능제도가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현재 있는 대입제도라든가 수능제도로는 이 고교학점제하고 적합하지 않거든요. 고교학점제와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좀 예상은 돼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2028학년도 대입제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변화를 줄 거예요 라고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봐도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시외 교과 전형은 어떻게 평가하죠? 참 난감할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고교학점제하고 막 일맥상통할 수 있지요. 그럼 학종은 되게 늘어나고 교과전형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수능은요? 수능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적합하게 고교학점제에 따른 성취평가제에 따라서 이제 수능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런 대입제도나 수능의 변화도 좀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아마 패러다임이 변할 거예요.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고교학점제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참고하시고요.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교학점제 미리 알고 대비하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